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로와 같은 범지구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는 가장 시급한 처리 대상이 되었죠. 환경을 위해 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지구를 더 아프게 둘 수도 없고,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95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신외경 부문장은 작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기 차량 구동 시스템의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회생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국제 표준으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이런 의미 있는 표창을 받기까지 신 부문장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참고 또 버텨왔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처음 뛰어들었을 당시 여성 연구원은 찾아보기 힘든 환경이었기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여기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 연구원이 저랑 나이가 좀 연배가 저보다 조금 있는 연배가 2분 더 계셨고 저 포함해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R&D 쪽 하시는 분이 3명밖에 없었고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남성적인 분위기, 그리고 윗분은 여자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고,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랑 일을 같이 했을 때 출장을 가면 거기 그때는 여자 연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남양연구소 저기 가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고, 1996년에 연구원에 들어온 이후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연구는 어느새 친환경 자동차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기계공학 중심의 인력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채워졌죠. 여성 연구원 역시 조금씩 영역을 넓히며 자동차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 부문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완전히 이제 전기차로 이제 돌아가는 거 개념을 냈고,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자율차나 AI나 소프트웨어가 또 더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전기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한 20년 되니까 제가 이제 전기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차량이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테죠. 교통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는 일단 교통 환경 내에서 대기적 공기질이 개선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거니까 소음이 감소한다는 생활의 질의 여전히 높여질 수 있다는 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효율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료 소모량이 줄어들고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아마 도로, 그러니까 교통 환경들이 더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통 관리나 이런 인프라 변화도 또 있을 것 같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로 보이는 단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법을 찾게 될 테죠.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 신외경 부문장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제 아마도 전기차가 현재로는 대세일 것 같고, 향후에는 수소가 이제 아무래도 배출되는 게 물로 배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만큼 더 환경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체 연료, 내연기관 쪽에 있는 대체 연료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먼 일이긴 한데, 그걸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하면 또 그거랑 같이 또 공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부문장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보다 더 대중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기차가 사실은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위험한 자동차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인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술 개발이나 발전은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전기차를 구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실제로 운행할 때는 그런 많은 비용이 들지를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해서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전기차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는 전기차든 아니든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내 차에 항상 문제가 있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전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업용 택시나 트럭 같은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를 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충전 주행거리가 겨울을 빼면 거의 한 500km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안심하게 탈 수 있으면 한 600km 정도까지만 가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전기 요금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딱 1충전 주행 거리 하는 만큼의 어떤 전기 트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타고 다니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다짐도 남겼습니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관련한 R&D 사업이나 이제 기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저는 맡아서 하고, 저희 쪽에서 좀 더 이게 이제 전기차나 이런 거를 이제 기술 개발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쪽을 제가 전문적으로 파서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눈길 위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우리 사회에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우리 지구를 살리는 멋진 친환경 자동차가 완성될 테죠.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 도로 위에 더 늘어나기를 바라며 산업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95화 친환경 자동차 랩소디,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